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오늘은 많은 곳에서 2018년 최고의 마이크로 브랜드로 손꼽혔던 로리에의 시계를 들고 나왔습니다. 요 몇 주간 저희 채널에서 무슨 올스타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평소보다 좋은 시계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의 지갑 사정이 안녕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나름대로 주목을 받아야 하는 예쁜 시계들인데 우르르 지나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이거 예뻐 보인다고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잘 정하셔서 부디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리에는 로렌초 오르테가와 로렌 오르테가 부부가 2018년 뉴욕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토이보스나 프로메테우스처럼 부부가 운영하는 2인 기업입니다. 2018년 4월에 빈티지 롤렉스 서브마리너와 오메가 시마스터, 세이코의 62 매스를 적절하게 섞어놓은 것 같은 넵튠이라는 첫 시계를 출시했는데 출시하자마자 여러 차례 매진을 시키면서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마이크로 브랜드입니다. 로리에라는 사명은 프랑스어로 월계수를 뜻하는 로히에에서 그걸 영어로 다시 받아 적은 스펠링으로 사명을 정한 겁니다. 불어랑은 스펠링이 다른 걸 보실 수 있죠? 서구 문화권에서 월계수는 승리와 명예, 영광을 뜻하는 상징인데 창업자인 로렌조가 스위스의 불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리에는 겉으로는 빈티지 시계처럼 보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건 사용할 수 있는 높은 방수 성능과 내구도를 가진 현대적인 스펙의 기계식 시계를 접근 가능한 가격에 내놓는다는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토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닌데 2018년에 로리에가 가진 임팩트는 무슨 중저가 시계 시장을 다 씹어먹을 듯 했습니다. 오늘 로리에 시계를 리뷰를 하면서 이 갑작스럽고 폭발적인 인기가 거품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시계는 로리에사랑 협의를 통해서 언론용 샘플로 빼놓은 시계 2개를 빌려왔습니다. 40mm보다 작은 예쁜 시계를 찾고 계신 분들은 오늘 리뷰를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 베젤이 달린 청판의 시계는 하이드라라는 다이버 시계 모델이고요. 요 금색 시계는 팔콘이라는 스포츠 시계 모델의 금색 PVD 도금 버전입니다. 두 시계 다 넵튠의 후속 모델로 나와서 역시 만만치 않은 인기를 끈 시계입니다. 가격은 여기 하이드라가 $399, 팔콘 PVD 골드가 $449인데 관부가세 18.8%를 생각하시면은 하이드라가 50만원대, 팔콘이 60만원대가 될 것 같습니다. 금색 도금이 없는 일반 버전의 팔콘은 $399, 즉 50만원대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가성비는 총평 때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이드라랑 팔콘 모두 다 케이스 너비는 38.5mm고요.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8mm입니다. 여기서부터 50년대와 60년대의 빈티지 시계들의 비율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계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는 작고 러그 부분은 가늘고 깁니다. 현대의 우락부락한 큰 시계들보다 단정하고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찰 수 있는 아담한 크기고 무슨 마동석처럼 팔이 두꺼운 게 아니라면은 되게 6인치에서 7.5인치 사이에 있는 어지간한 동양남자 손목에는 다 어울릴 만한 적절한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케이스랑 베젤 부분의 두께만 보시면은 두께는 12mm 정도인데요. 유리가 굉장히 큰 돔 형태여서 유리를 포함하면 두께가 14.3mm입니다. 체감은 12mm에 더 가까운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세이코 무브먼트에다가 200m 방수 시계여서 아마 더 얇게 만드는 건 불가능했을 걸로 보여요. 무게는 7인치인 제 손목에 맞게 조정한 하이드라가 메탈줄을 포함해서 144.5g이고 6인치의 제 아내 손목에 맞도록 이렇게 조정한 팔콘이 138.4g입니다. 러그의 너비는 20mm라서 맞는 시계줄을 찾기는 매우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본 메탈줄은 20mm로 너비를 시작을 해가지고 16mm로 이렇게 급격하게 좁아지는 형태인데 이게 우아하게 이렇게 가늘게 빠진 러그와 함께 시계의 비율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걸로 보입니다. 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비례를 보면 왜 로리에가 2018년에 최고의 마이크로 브랜드라는 찬사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계 유리는 굉장히 두꺼운 돔형의 아크릴 유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빈티지 시계의 느낌과 정신에 충실하기 위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 아크릴 특유의 따뜻한 질감이나 빛의 반사가 시계 전체의 분위기랑 잘 조화를 이루긴 합니다.
아크릴은 탄성이 높아서 잘 깨지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생활 스크래치에 취약해서 시계를 험하게 쓰시는 분들은 유리가 여러 차례 긁히게 될 것 같습니다. 어지간하면 다들 사파이어 유리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아크릴 유리는 빈티지 열풍이 가져온 이상한 유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를 채택을 했는데 케이스의 피니쉬는 가격대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드라를 먼저 보시면은 굉장히 섬세하지만 그래도 결이 무뎌지지 않고 살아있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세로 방향의 사틴 브러쉬를 케이스 정면과 케이스의 측면에 골고루 이렇게 넣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 줄의 정면과 메탈 줄의 측면에도 같은 방향의 브러쉬를 균일하게 적용을 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로지 케이스의 모서리 부분에만 이렇게 폴리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금색을 PVD 방식으로 도금을 한 팔콘도 피니쉬가 거의 유사합니다. 팔콘은 고정식 베젤을 채택하고 있어서 베젤부에 원형의 고운 브러쉬를 넣은 게 거의 유일한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고운 사틴 브러쉬를 전반적으로 넣었고 역시 모서리 부분에는 폴리쉬가 들어갔죠. 금색의 PVD 도금이 얼마나 오래 갈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폴리쉬된 금색의 다소 천박한 느낌에 비해서 이 팔콘처럼 브러쉬 위주의 금색 케이스는 색다른 매력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3시 방향에 있는 용두는 7.3mm 지름의 정말 커다란 용두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 시계에서 어쩌면 제일 매력있고 개성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용두를 풀었다가 조정하고 다시 잠글 일이 많은 오토매틱 시계에서는 매우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폴리시된 용두의 정면에는 로리에의 월계수 로고가 양각으로 들어가 있고 측면에는 코인 엣지가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스크루다운 케이스백은 뒷면에 아무 장식도 없는 원형의 브러쉬가 채택이 된 솔리드 케이스백입니다. 저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장식을 넣고 다듬기를 제대로 못해서 거친 느낌을 주는 케이스백보다 이렇게 밋밋한 케이스백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백의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서 손목에 차보면 한 곳에 무게가 쏠린다는 느낌이 없고 잘 자리를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드라는 다이버 시계답게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식 베젤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진청색의 알루미늄 인서트 베젤의 너비가 굉장히 좁은 게 특징적인데요. 이렇게 좁은 베젤이 대체로 잡기가 힘들고 뻑뻑한 경우가 많은데 로리에는 베젤의 두께를 다소 두툼하게 만들고 코인 엣지를 아주 정교하게 넣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베젤의 생김새에 비해서 아주 베젤이 잘 잡히고 만족스럽게 돌아가고 클릭 소리도 확실하고 소리도 고급스럽고 백플레이도 없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베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시계의 다이얼이 얼핏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디테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이드라는 유광의 진청색 배경에다가 흰색의 작대기형 인덱스를 넣었습니다. 인덱스 끝부분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 12시 방향에 특히 두 줄로 된 이 작대기 인덱스가 로리의 월계수 로고 맞물리는 듯한 느낌이 특히 좋습니다. 6시 방향에는 200m, 660피트 방수 성능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밑으로 날짜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날짜창의 주변에 옅은 금속 느낌의 반짝이는 테두리가 들어간 건 디테일에 대한 주목으로 칭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콘의 경우는 좀 더 정교한 느낌이 나는 다이얼입니다. 검정 색상인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정교한 와플 무늬 같은 걸 찍어놔서 하이드라보다 빛에 더 고급스럽게 반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팔콘도 작대기형 인덱스를 부착을 하긴 했는데 하이드라랑 달리 끝부분에 포인트가 없는 완벽한 직사각형의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인덱스 주변에 금색의 아주 엷은 테두리가 둘러져 있습니다. 12시 방향에 로리에의 월계수 로고가 있는 건 똑같은데 6시 방향에는 방수 성능 대신 팔콘이라는 모델의 이름이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날짜창에도 아주 가는 금색 테두리가 들어갔습니다. 팔콘의 다이얼이 이렇게 하이드라랑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아마도 다이버 시계가 아니니까 베젤 제작비를 아낀 걸 갖다가 다이얼에다가 좀 더 써준 듯한 생각이 듭니다. 브러쉬 피니쉬를 적용한 금색의 시분침은 오메가 시마스트를 많이 참고해서 아주 살짝 변주를 가한 느낌입니다. 반면에 초침은 SKX013이랑 많이 비슷한 흰색의 화살표가 달린 바늘입니다.
시계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시분 초침일 뿐만 아니라 시간을 읽기에도 아주 좋은 시분 초침입니다. 정말 비율의 승리라는 게 이거다라는 걸 잘 보실 수 있는 다이얼과 시분침의 모습입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는 세이코사의 NH35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21,600회, 1초에 6회 진동하는 무브먼트고 파워 리저브는 42시간 정도입니다. 이 무브먼트는 수동 감기와 해킹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저가 시계들에 쓰이는 무브먼트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스펙상의 최대 오차는 하루에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40초인데 실제 여러분이 경험할 오차는 이거보다 많이 정확할 거고 다만 뽑기 운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경이롭게도 여기 있는 하이드라는 0.5초 미만의 1호차를 보여주고 있고요. 파이콘은 6.5초 내외의 1호차를 보여줬습니다. 용두나사는 부드럽게 잘 파인 것 같고 이렇게 용두가 나왔을 때 용두의 심도 굉장히 두툼해 보이는데 겉보기랑 다르게 용두에 약간 흔들흔들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합니다. 기능상 문제될 부분은 아닌데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세이코의 NH35A에서 기대할 만한 수준의 준수한 용두의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동감기의 느낌이나 날짜창을 수정할 때의 느낌은 기대대로 아주 잘 됩니다. 다만 이제 분침이 지나치게 빨리 반응하고 좀 헐겁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신경 안 쓰고 집어넣으면 이렇게 시간이 흔들리는 용두의 헐거운 느낌이 조금 아쉽습니다.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시계인데 용두 액션은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뽑은 다음에 위에서 눌러주면은 시간이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잘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용두 나사를 다시 넣는 느낌이나 이런 건 부드럽기 때문에 절대 나쁜 용두 액션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다른 곳의 완성도가 높으니까 좀 이런 용두 액션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야광은 가격대에 비해서 딱히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그냥 준수한 야광입니다. 스위스 메이드 시계들처럼 어처구니 없이 죽어있는 야광도 아니고 일본 시계들처럼 혹은 일부의 아시아 기반의 마이크로 브랜드들 시계처럼 쨍하게 밝지도 않습니다. 팔콘보다는 하이드라가 인덱스의 야광 도료가 발라진 지점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야광 성능도 두 시계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면 밝기나 지속력에서 OK 정도라고는 말해두겠습니다. 메탈줄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적당한 무게감이 있고 유격이 거의 없는 솔리드 엔드링크를 채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중 잠금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탄탄한 이런 클래스프를 가지고 있고 편리하게도 푸시 버튼이 이렇게 달려있고 20mm에서 16mm로 갑자기 이렇게 너비가 좁아지는 이 독특한 형태도 형태지만 정면의 이 브러쉬 피니시의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메탈을 이루는 각각의 조각이 굉장히 평평한 조각이고 모서리 부분은 직각의 모서리로 되어 있는데 링크 사이의 느낌은 이렇게 부드럽게 출렁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메탈 줄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 조각이 평평한 표면이고 직각의 모서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져보면은 일부 가장자리가 거칠게 느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착용감을 해칠 정도는 아닌데 이걸 놓친 거는 좀 아쉽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마감이 돼 있는데 일부 구간에서 살짝 거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로리의 시계의 총평입니다. 일단 외모가 끝판왕 수준이라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가격대끼리 비교하는 걸 넘어가지고 가격대를 확장해서 봐도 매우 예쁜 시계입니다. 다만 이제 스펙으로 보면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채널에서 많이 리뷰를 했었던 스피나커나 포이보스 시계들은 더 좋은 스펙의 시계를 한 10만원, 20만원 더 싸게 팔기도 하니까요. 컨셉상 전에 리뷰한 만사의 허드슨 38이랑 조금 겹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 케이스의 마감이나 베젤 액션이나 야광 같은 전반적인 완성도는 로리에가 낮고 스펙 자체는 만사가 낮습니다. 베젤이 뻑뻑해서 좀 돌리기 힘들어도 얇은 시계가 더 좋은 분들 그리고 세이코 무브먼트보다는 스위스의 에타의 고진동 무브먼트가 더 좋은 분들은 몇만원 차이니까 만사를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외모는 두 시계 다 비슷비슷하게 좋거든요. 만사의 시계도 요새 좀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계속 품절 상태이긴 하니까 좀 기다리셔야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고 여기저기서 하도 칭찬을 많이 하길래 한번 로리에의 시계를 섭외를 해봤습니다. 흥미로운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한 차례는 더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말 안 해도 다 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